꽃 하나 가지고 난리야? 현수가 부러뜨린 난초를 보며 정자는 5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한테는 꽃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 이상 소중한 거야.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왔다는 것을. 거실을 점령한 냄새나고 정신없는 낚시 장비, 몰래 써버린 노후 자금, 그리고 사라진 자신만의 공간까지. 이제 70세가 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반격은 무엇이었을까요? 50년 결혼의 마침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더욱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50주년이에요. 정자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낚시 장비를 정리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잊을 일이냐? 정자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칠 전 혼자 준비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한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현수가 낚시대를 벽에 기대 세우며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했나? 네, 다 온대요. 정자는 찻잔을 들어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둘째 딸 은영과 막내 아들 준호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거실이 이게 사람이 살 때예요? 아이고, 냄새, 낚시 도구가 산더미잖아요. 현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놓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은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하시던데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준호가 아버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뭔 일로 다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자가 천천히 일어나 식탁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자녀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서. 정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저녁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혼 조정 신청서야. 정자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은영이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현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동의했다.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두 분이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50주년의 이혼이라니. 정자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했어. 은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정자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준호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이혼할 이유가 돼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무슨 혼자 살기예요. 현수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우리 일이다.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이런 건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결정해야지요.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서류도 법원에 냈다. 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역시 그 얘기부터 나오지.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전체 일이에요. 재산 분할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정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준호가 정자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보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정자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너희 아버지랑 살았다. 그 정도 살았으면 혼자 살아볼 만도 하지 않겠니? 현수가 낚시대를 다시 손에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누가 뭐라 안 하고 살고 싶다. 은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요? 이 집은요?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정자가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겠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할 거예요. 이건 막아야 해요. 현수가 민수에게 다가가 고함쳤습니다. 네가 뭔데 막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결정한다. 거실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파트 옥상이 보였습니다. 정자가 몰래 가꾼 작은 화단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가 부엌으로 와서 정자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자야, 후회 안 하냐? 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창밖 옥상 화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정자가 상을 차리며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는 거실에서 낚시줄을 정리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어. 정자가 상을 받는 그릇만 하나 치웠습니다.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낚시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으면 이제 남남이지. 정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남남이야. 사흘째 이런 시기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수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을 때 정자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본 현수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복지관. 뭐하러? 정자가 가방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사진반 등록하러. 현수가 면도 크림을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사진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을 찍겠다고. 정자가 현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낚시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현수가 화장실 문을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정자가 집을 나서며 혼자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거야. 복지관 사진반 강의실에서 정자는 젊은 여자 강사를 만났습니다. 강사가 정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사진 배우러 오셨어요? 정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미영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전혀요. 사진에는 나이가 없어요. 어머님 눈빛이 참 선하세요. 정자가 미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미영이에요. 정자가 가슴을 두드리며 놀랐습니다. 김미영? 혹시 아버님이? 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아버지는 김진수인데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진수는 정자의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진수가 당신 아버지? 미영이 정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를 아세요? 정자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미영이 정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김정자. 미영이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신 정자 누나.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진수가 나를 기억하고 있니?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가 첫사랑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정자가 미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김진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집에서는 현수가 정자의 외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시계를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벌써 2시간이 넘었네. 현수가 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정자가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낚시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현수가 일기장을 덮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복지관에서 정자는 미영과 함께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자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셔터를 누르시면 돼요. 정자가 서툴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이 새로웠습니다. 뭘 찍으면 좋을까? 미영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는 걸 찍으세요. 꽃이나 하늘이나. 정자가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아파트 옥상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몰래 가꾼 화단이 작게 보였습니다. 저기 옥상에 화단이 있어. 미영이 정자 옆에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누가 가꾸신 거예요? 정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미영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대단해요. 정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신만의 비밀 공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를 현수가 마주했습니다. 현수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뭐 했어? 사진 배웠어. 정자가 카메라를 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수가 카메라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얼마나 들었어? 10만 원.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사진이라니. 정자가 카메라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낚시 장비에 돈 많이 썼잖아.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다르다고. 정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다르지 않아.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수가 거실에 혼자 남아 낚시대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 2사람은 각자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현수는 거실에서, 정자는 방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방에서 촬영한 사진을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옥상 화단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꽃들이 좁은 화분 안에서도 열심히 피어 있었습니다. 정자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꽃들처럼 될 수 있을까? 현수는 거실에서 낚시줄을 감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매일 낚시터에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밤 12시 정자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며 꽃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좁은 화분이 답답하지?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넓은 곳으로 나갈 거야. 그 시간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없는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면 이 침대도 내 것만 되겠지. 하지만 왠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거실에서 낚시 장비를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튀고 비린내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자가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현수가 큰 낚시 상자를 옮기며 난초 화분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정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난초 줄기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정자가 부러진 난초를 들어 올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난초 키운 지 5년이 됐는데 현수가 물수건으로 낚시대를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또 사면 되지 뭘. 정자가 현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면 된다고? 5년 동안 정성껏 키운 걸 또 사면 된다고? 현수가 정자를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꽃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정자가 부러진 난초를 가슴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꽃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거였어. 현수가 손을 털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내가 장비 놓는 곳에 두지 말았어야지. 정자가 현수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원래 내 공간이었어. 베란다는 내가 쓰던 곳이라고. 현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공간이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정자가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낚시 장비 아래 깔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정자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정자가 가계부를 펼쳐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가 가계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정자가 가계부를 들고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낚시 장비 200만 원, 낚시복 50만 원, 텐트 80만 원? 이게 다 뭐야? 현수가 머리를 긁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산 거야.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연금으로?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이기도 해. 정자가 가계부를 바닥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뭐 했는데 집안일, 육아, 시부모 모시기 다 내가 했잖아. 현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일했어. 가족 부양했고. 정자가 현수 앞에 서며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정자가 현수의 낚시 장비를 발로 찼습니다. 낚시대 여러 개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현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거 비싼 거야. 정자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싸면 어때? 내 난초는 돈으로 살 수 있어? 현수가 낚시대를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정말. 정자가 현수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현수가 정자를 째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어. 꽃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정자가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속마음을 들었네. 정자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미쳤어. 이 나이에 낚시터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때서? 정자가 방문을 쾅 닫으며 외쳤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정자가 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정법원인가요? 이혼 조정 일정 빨리 잡아주세요. 거실에서 현수도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식아, 나야. 진짜 못 살겠어. 박만식이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현수가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가 미쳐가지고 내 낚시 장비를 발로 차고 난리야. 박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하지. 네가 거실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현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어디 있으면 안 돼? 박만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할게. 내 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현수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을 어수선하게 만들면 기분이 어떨까? 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만식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낚시터 근처에 작은 창고 하나 알고 있어. 거기서 내 장비 정리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봐. 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고? 박만식이 설명했습니다. 응, 월세 30만 원 정도야. 거기서 내 물건들 정리하고 가끔 혼자 있는 시간도 가져. 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한편 정자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미영이 정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가 카메라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미영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미영이 정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정자가 미영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초를 부러뜨렸어요. 5년 동안 키운 걸. 미영이 정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키우면 돼요. 어머님은 꽃을 키우는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정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영이 정자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증명해 보세요. 어머님의 화단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정자가 카메라를 받으며 결심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와 현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박만식에게서 받은 창고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창고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에는 낚시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때? 혼자 사는 맛이? 현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원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박만식이 현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현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 자유로워야 하는데. 박만식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익숙해질 리가 없지. 현수가 창고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정자가 몰래 넣어둔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보자기를 풀어봤습니다. 안에서 낡은 목도리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현수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자신이 은퇴할 때 정자에게 썼던 감사 편지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현수가 편지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박만식이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편지네. 언제 쓴 거야?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퇴할 때.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잖아. 현수가 목도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자가 결혼 첫 해에 떠준 거야. 박만식이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구나.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자의 마음을 몰랐어. 같은 시간 복지관에서는 정자의 사진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영이 정자의 사진들을 벽에 걸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정자가 자신의 옥상 화단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사진 속 꽃들이 좁은 화분에서도 당당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꽃들처럼 살고 싶어요. 미영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이 사진들이 증거예요. 복지관 관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정자 선생님, 이번 사진전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최우수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정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옥상 화단 연작이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정자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만식이 현수를 데리고 복지관에 나타났습니다. 박만식이 현수를 구석진 곳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부인 사진전 구경해봐. 현수가 정자의 사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특히 옥상 화단 사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자가 이런 걸 찍었다고?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지 몰랐지? 현수가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좁은 화분 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꽃들이 정자의 마음 같았습니다.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박만식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뿐이야. 부인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의 해방구 사진전 최우수상은 김정자 선생님입니다. 정자가 무대로 올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가 구석에서 정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무대 위의 여자가 5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던 아내였습니다. 정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상을 받아봅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정자로 살고 싶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만식이 현수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현수가 박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정자 기다릴 거야. 박만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현수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의 낚시 장비들을 모두 창고로 옮겼습니다. 베란다를 깨끗하게 치우고 새 난초 화분을 사서 놓았습니다. 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현수가 정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최우수상. 정자가 현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서 봤어. 내 사진전. 정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몰래? 현수가 정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자가 손을 뺐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정자가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내 재능을 몰라봤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현수가 베란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난초 새로 샀어. 그리고 내 낚시 장비는 모두 창고로 옮겼어. 정자가 베란다를 보며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과 새로운 난초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게 짐이었어. 정자가 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정자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말 못한 게 있어. 정자가 현수와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정자가 가슴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숨이 막혔어. 정자가 아니라 현수 씨 아내가 되어야 했거든.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가 창밖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이 현수 씨 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너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데 나는 집에서만 늙어가니까. 현수가 정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자가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화단을 만든 거야. 거기서만큼은 내가 김정자였거든.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 없어. 현수가 정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정말 행복할까? 정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이제 김정자로 살고 싶어. 법원에서 이혼 조정날이 왔습니다. 현수와 정자가 나란히 앉아 조정위원 앞에 섰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정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재산 다툼이나. 현수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정자에게 드릴 겁니다. 정자가 현수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집안일 한 대가야. 당연한 거지. 조정위원이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정자가 현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현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고. 현수도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도 줄 게 있어. 봉투 안에는 스튜디오 개업 자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정자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옥상 화단 스튜디오 차릴 거야. 나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자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현수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캠핑카 사서 전국 여행할 거야. 그리고 가끔 너한테 사진 보낼게.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풍경 많이 찍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응? 고생 많았어.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현수가 정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잘 살아. 정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도 건강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정자는 아파트 옥상에 김정자 화단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모여 꽃을 기르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수강생이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혼하고 후회 안 되세요? 정자가 화분에 물을 주며 웃었습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정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수가 제주도에서 찍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일출이 참 예뻤어. 건강해. 정자가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늘 새꽃이 폈어. 너도 건강해. 같은 시간 제주도 바닷가에서 현수가 캠핑카 옆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캠핑족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가 편해. 가족은 어디 계세요?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고 있어. 현수가 휴대폰으로 일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자에게 보낼 사진이었습니다. 정자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현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자는 스튜디오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73세에 얻은 진정한 홀로서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옥상에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바다에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50년 해로의 끝에서 찾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정자와 현수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선택했다는 것이 처음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70세에 비로소 김정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현수는 73세에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정자의 옥상 화단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믿어봅니다. 용기를 내어 행복해진 노부부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내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